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선출 몫이죠.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관해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각하 대상이 됐어요. 네.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3명의 재판관의 지금 별개 의견이 있죠.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네.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다. 네. 다만 이것이 사후적으로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추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하 의견 내진 않고 별개 의견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국회가 뒤늦게 그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그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변론 재개가 네. 돼서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이 흠결이 있다면 뭐 시정할 기회를 달라라고 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 자격으로 물어본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 국회가 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 내용에 보면은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죠? 네, 그건 뭐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뭐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 건 맞지만 뭐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지던 거였어요. 네네. 그게 이제 관행이고 관습이잖아요. 영국의 경우에는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관습이라는 거는 거의 뭐 법에 준하는 그런 그 효력을 가진 거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제까지 관행 관습에서 처음으로 예외가 된 거거든요. 굳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한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뭐 최성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오기 전까지는 뭐 임명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임명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걸로 네. 보여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네. 이제 임명이 돼서 헌법재판관이 되고 그 선고와 평의와 선고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변론 재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론 재개를 하고 변론 갱신 절차라고 해서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이제 새롭게 관여한 헌법재판관도 포함된 재판부 앞에서 변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물론 간이하게 변론 갱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 간이한 갱신이 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런데 4월 18일이 되면 이제 문영배 이미선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하는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수준의 공론 분열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8명의 재판관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이 시점에 선고를 해서 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그 평의와 선고에까지 참여하게 하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의결 정족수 그 위헌 정족수, 인용 정족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5대 3이 될 것 같으니까 6대 3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불거질 수 있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지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그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은 이걸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조금 늦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론 분열을 우려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은 뒤에 임명하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보관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이거 빨리 좀 탄핵 심판을 끝내서 뭐 헬세스 지금 미 국방장관이 곧 방한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임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어젯밤 그 뭐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네. 다음 주 정도에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지금 기일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후 평일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하는데 대략 지금 3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일찍 돌아오는 게 맞죠. 음흠. 예. 헌재로서도 그렇게 하는 게 부담이 좀 줄어들 겁니다. 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소간 그 부담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사유 뭐 총리 시절 3가지, 권한대행 시절 2가지, 그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90분 만에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저 최후 진술만 68분 했는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 변론 기일 딱 하루 있었는데 무슨 증거 조사부터 시작하고 최후 진술까지 90분 만에 그냥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자, 어쨌건 뭐 빨리 한 총리가 복귀를 해서 그나마 국정 안정에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